무역전쟁이 막 강하게 휘몰아치면서 증시가 쭉 빠졌지만 하지만 그때가 뭐였죠? 맞습니다. 엄청난 매수 기회였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알테오젠 이야기가 가장 뜨거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경제 내용 빠르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그린란드 미국 침공에 대비. 그린란드 총리가 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사 충돌에 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며 식량도 비축하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조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트럼프는 뭐하고 있을까요? SNS다가 그린란드의 성조기를 꽂은 모습을 AI로 만든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진을 올리는 모습까지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미국의 대통령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급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오랜만에 2.3%나 하락했고요. 그린란드 소식으로 증시는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급등했고요.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업종들이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덴마크는 보유 중인 미국채 1억 달러를 이달 말까지 모두 처분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번 사태가 실질적으로 군사는 아니더라도 자본 전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빅스 급등, 다우랑 S&P, 나스닥 전부 다 하락 마감했는데 과연 오늘 저녁은 어떻게 될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락도 기회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뭔가 증시가 또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마침 알테오젠 사태도 터지면서 코스닥이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이라도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네요. 하나증권은 트럼프의 무역전쟁 패러다임이 80년 동맹인 나토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내부 불만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함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어제 보았던 삼성증권이랑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결국 작년 4월이랑 똑같을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락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4월달 그때 기억나시나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서 무역전쟁이 막 강하게 휘몰아치면서 증시가 쭉 빠졌지만 하지만 그때가 뭐였죠? 맞습니다. 엄청난 매수 기회였죠. 그때 만약에 내가 코스피 ETF를 샀다면 2배나 먹을 수 있었던 엄청난 기회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나 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꾸 알테오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왜 그러는데 하고 한번 봤더니 일단 오늘 마이너스 20%가 넘게 코스닥 1위 종목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까 보니까 거래대금이 3조, 4조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조니까 거래대금이 좀만 더 나오면 거래 가능 주식수 한 바퀴 돌겠다, 이러한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테오젠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가? 지난주 금요일날 알테에서는 기대감이 나왔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음 주에 이제 조단위 계약 이런 식으로 주가를 펌핑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어제 오늘 나온 소식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어제 나온 기술 수출은 예상보다 금액이 낮아서 어제도 한 3, 4% 빠졌었던가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가 완전 결정타였습니다. 머크로부터 수령하는 마일스톤이 예상이 2에서 5%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심 한 4, 5%그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딱 2%가 나오면서 실망감이 폭발했다고 하죠. 자, 말 그대로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나왔으면은 이 정도로 급락할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기대감을 한껏 높여놨는데 거기서 패대기를 치니까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장중에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낮추며 단기간 조정 가능성을 예상하며 알테오젠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어코시가 오려면은 바이오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이오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식으로 코스닥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로봇도 사실 많이 오르기로 했잖아요. 이 로봇을 여기서 2배 더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바이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하락이 빠르게 끝나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스트래티지 난 비트코인 올인.
지난달이었나요? 비트코인으로 유명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봤었죠. 하지만 그건 다 전략이었습니다. 오히려 크게 저점 매수를 했다고 해요. 최근 비트코인 바닥에서 2.2만 개를 추가 매수했다고 하고요. 무려 3조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역시나 비트코인은 더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진짜 볼 때마다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한 회사가 비트코인 몰빵을 하고 그걸로 또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 53조 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표가가 올라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도 올라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내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53조 원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말인즉슨 이 지분 가치를 계산하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모두 수혜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질주 오늘 또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금 시장에서 감히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름분들도 보시다시피 로봇, 반도체, 우주, 그리고 이제 자동차까지 우리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참으면서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목표가 상승. KB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을 휴머노이드용 배터리 수요 성장이 기대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19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최근 들어 에코프로비엠 주가 상승이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로봇 기대감 플러스 코스닥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34%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오늘 신년 회견이 있었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율인데요. 환율을 예측을 했고 외환당국에 의하면 다음 달쯤 1,400원 전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문화예술 쪽에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요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북극공 관련주.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침에 해지주 성격으로 알래스카 관련주가 깜짝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 일본과의 합의로 받은 투자금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 낮추는 대신 10년 동안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남은 2,000억 달러 바로 이 LNG 사업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북극공 관련주가 급등. 다음입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7,000원. 문화가 있는 날이 뭐였죠? 맞습니다. 영화를 좀 싸게 볼 수 있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고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서 나중에는 수요일마다 영화 보러 가고 문화를 즐기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롯데리아, 이제는 제테리아로. 자, 일본의 버거 체인점 롯데리아. 그런데 이 이름이 54년 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일본 내에서는 롯데리아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2023년 젠쇼 홀딩스에서 일본 롯데리아를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롯데리아 매장을 전부 다 폐점하고 제테리아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롯데리아는 한국 롯데리아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아예 별개의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 롯데리아는 뭐 이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장이 반등에 성공하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